안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어린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오늘 한밤의 문학에서는 팬데믹 이후 어린이들의 삶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여울 작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어른들의 시각으로만 바라봤네? 라는 생각이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들었어요. 아이들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 기간은 어떻게 생각될까? 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야말로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배우고 뛰어놀고 친구들과 사귀고 이런 당연한 삶의 권리인데 그 일상의 권리를 어른들은 통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돼서 이렇게 막 숨어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숨어서 막 술도 마시고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그걸 규칙을 어기는 그런 어른들도 있는데 어린이들은 사실 정말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가 본질인데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맛인데 그 뛰어노는 자유가 많이 제한이 되고 뛰어놀 때도 어른들의 감독 하에 그리고 또 마스크도 꼭 써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야말로 가장 자유를 많이 제한당하는 존재가 아닐까. 또 태어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와 맞닥뜨린 그 갓난 아이들은 얼마나 숨쉬기도 힘들겠어요. 예. 갓난아이들이야 엄마 품에서 떠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창 이렇게 막 이제 막 뛰어놀기 시작할 아이들은 미취학 아동들한테 특히 힘들죠. 네. 학교 가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지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동상 수업한다고 하면은 혹시 게임하는지 안 하는지 잔소리 듣죠. 그렇죠. 집안에서는 아래층 소음 난다고. 네.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좀 크죠. 뛰지도 말라고 하죠.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삶의 자유가 너무 많이 제한되는, 물론 힘들기는 사실 엄마들이 사실 제일 힘들고요. 엄마들도 물론 그런데 힘들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당연한 것들이 안 되지? 예전엔 되던 것들이 안 되지? 이런 의문이 제일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정말 요새 부쩍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어린이 책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린이 책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어린이 책들도 사랑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엄마들이 어린이 책을 사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이들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참에 뭐 좋은 취지로 얘기하면 좋고 재미있는 책을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일단은 좋죠. 예. 일단은 뭐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책을 보는 것이 100배는 나으니까. 그래서 엄마들의 영향으로 책은 많이 사게 되었는데. 근데 게임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화내세요, 그러면은. 그럴까요? 뭐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저도 사실 그런 심정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게임은 멈출 수가 없으니까. 통제해야 되겠다. 책은 멈출 수가 있는데 게임은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가다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도 뭐 아이가 뭐 배탈이 나거나 뭐 아프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온라인 수업을 못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 온라인 수업 좀 제발 하게 해달라고 또 이제는 그렇게 애들이 온라인 수업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면 막 울고 이런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사실 정말 그 아이 한 명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어른들과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코로나 이후에 그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걸 빚지고 살고 있구나.
물론 제가 제 세금 내가지고 제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메워주고 있다. 그 도움이 없으면은 내가 일상생활이 영위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학교도 이제 제일 그렇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이나 시험을 잘 보게 해준다거나 또 졸업장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사실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은 아이들과 함께 있어준다는 그 자체. 함께 있는 사람이 무언가 배울 것이 있는 훌륭한 어른들이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뭐 교과서도 중요하고 시험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배우는 게 보이지 않는 배움들이 정말로 많았던 거죠. 우리가 맞아요. 뭔가 고마운 기억이 있고 훌륭한 저분 참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하는 그 기억은 평생 잊을 수가 없고 평생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이 너무 힘드니까 네. 예,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느라 이제는 그래도 많이 적응이 됐지만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온라인 수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마음껏 캡처하고 녹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저작권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캡처를 해서 그거를 안 좋게 활용하는 분들도 네. 극소수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선생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적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온오프라인을 이제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행하는 그 교육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많은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점점 더 나은 쪽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멕시코나 페루 쪽의 뉴스를 봤는데 네. 그쪽의 아이들은 아예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온라인 수업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참 그래도 뭐 컴퓨터가 없으면 주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부급을 학교에서 많이 또 제공해주니까. 학교에서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잖아요. 뭔가 보충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남미의 아이들은 정말로 많이 그 기계 문명으로부터 소외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함을 몰랐던 거죠. 그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에는 네. 충분히 해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이야말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야말로 가장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른들이 네.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화두를 좀 던져준다거나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을 갖도록 해준다거나 그러는 책들 혹시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최근에 재미있게 본 책이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에요. 어린이라는 세계. 어린이라는 세계. 예,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새로운 세계라는 거죠. 네. 그들이 그냥 어떤 뭐 계층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또 다른 세계라서 그 세계를 어른들이 일부러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넓어지고 어린이들이 행복해질수록 어린이들이 한 10명 정도 행복해지면 어른들은 100명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린이들의 행복을 그 배려해주는 그 공간이나 그런 돌봄이 있으면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그 곁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 어린이 도서관만 잘 돼 있어도 어린이 도서관이 따로 있잖아요. 예, 맞아요. 어린이 도서관만 잘 돼 있어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 놓고 아이들을 데려가서 책도 읽힐 수 있고 책 읽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거든요. 영화도 보여주고 또 뭐 연극도 해주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제가 예전에 어린이 도서관에서 강의도 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진짜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요? 예, 성인 강의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여기 봐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봐봐도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의외로 어려운 걸 말해도 잘 알아듣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질문도 되게 독특하고요. 예. 예, 재밌었어요. 예, 근데 참 2번 하라면 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내가 어린이 수업을 하려면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그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보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독서 교육을 하는 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어린이 책 편집자이기도 하셨고 네. 어린이 책들을 계속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읽는 일을 하시면서 어린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섬세한 어떤 그 이해력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 예를 들면 이제 독서 토론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잉여 생산물과 물물 교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드디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된 거야. 우리 마을에서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이제 아이들의 입에서 팔아요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예. 나눠줘요. 뭐 이렇게 아이들은 한다던가. 나눠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아이의 사고를 하고 있는데. 예, 역시 훌륭하세요. 순수한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윤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단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나눠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의 생각, 그 아이들의 순수함, 아이들의 착함,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뭐 이런 수업도 하셨대요. 서로 이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아이들한테 가로를 채우는 수업을 하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서로 칠판에 이렇게 썼대요. 서로 몸이 달라도 어떻게 하자. 그래서 서로 몸이 다르게 생겼더라도 네. 뭐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자가 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답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답을 유도하려고 무시의 반대말은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았다 그러면서 서로 몸이 달라도 같이 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명답이에요. 예, 명답이죠. 원래 뭐 존중하자, 무시하지 말자 뭐 이런 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어른들이 많이 문명화된 이후의 답이었고 아이들은 같이 놀아야지 왜 안 놀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어 표현 중에 why not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한국어에 없는 것 같아요. why not? why not은 그 두 단어만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해보면 어때? 라는 권유인데 그게 마치 한국어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들으면 왜 우린 그걸 안 하고 있지? 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하지 않는 거고 존중할 수 있는데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why not이라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항상 있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어른들은 안 된다고 하지? 라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어린 시절에 두고 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동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울타리가 없는 마음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이매진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이건 어린이의 마음이구나. 경계가 없는 세계, 언어도 국경도 모든 울타리가 사라진 세계, 종교도 그 모든 것의 경계가 사라진 세계는 어린이의 세계였는데 존 레논은 그 정말 진정으로 어린이의 영혼을 간직한 사람이었구나. 칭찬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도 어린이였는데 어린이였을 때 사실 서러운 기억도 많잖아요. 예. 작다는 이유로 어린이라는 이유로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뭘 안다고 저리 가. 뭐 그래서 뭐 어른들하고 얘기했으면 어른들 얘기하신다면서 손 탁 치면서 가라고 그런 어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어린 마음에 진짜 어른들의 이야기를 엿듣는 게 그렇게 재밌고 어른들의 세계를 엿보면서 그렇게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혼냈다면 어린이 엄마 아빠 얘기 듣는 거 좀 엿듣는다고 덜 혼냈다면 더욱 창조적인 어린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나 어린이란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아동학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대인지도 모르고 학대당한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네. 무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시당했던 적도 많았고 폭력이라는 것이 사실 폭력적인 세계에서 사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인데 엄마 아빠 없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 더 두렵다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바로 그 폭력의 주인공이라면 예, 빨리 그 아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복지라는 것의 차원을 더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눈을 맞춰주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주고 일단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들어주는 것을 참 어른들도 자기들끼리 안 들어주고 어린이의 얘기는 더더욱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누구나 다 어렸을 때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시절을 다 잊잖아요. 맞아요. 잊고 난 다음에 어른의 사고방식이나 기존의 사회적 틀을 아이들한테 계속 강요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너무 찌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사회에 너무 세속화돼서 네. 현실적인 목표를 자꾸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아이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아이는 나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네. 그 부모로서의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아이들한테 자꾸 강요만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거죠. 네. 아이들에게 나보다 나은 삶도 살게 돼요. 하고 싶고 또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도 가르쳐야 되고 모르는 걸 가르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전혀 다른 미래 환경에서 아이들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무리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무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자유롭게 상상하고 뛰놀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껏 뛰놀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 꿈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 건데 너무나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것인가 이것에 그러니까 엘리트로 만들려는 충동이 아니라 거의 뭐 그 강박이죠. 엘리트로 만들려고 이런 하는, 얘기를 나누면요. 예, 많은 분들이 다 알아요. 저도 예, 알아요. 예. 그런데 남이 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애들이 학원 가는데 어떻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네. 우리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 예. 참 이렇게 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여튼 고민하게 되고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세상을 단순화해서 네. 쉽게 생각하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이들의 소원을 해요. 많이 들어주는 세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돈의 관념을 너무 빨리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요즘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경제 하잖아요. 교육을 빨리 안 시키면 뭔가 좀 뒤처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빨리 알수록 저는 상상력이 제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엄마가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9살 땐가 18살 때 이제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세상을 구하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때렸어요. 왜? 때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은 꾸지도 말고 돈을 벌 국리를 해야 된다고. 아니 글을 써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그때 못 하신 거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뭔가 큰 돈을 벌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정말 큰 돈을 벌고 글을 써서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을 원한 게 아니라 정말 막 성공한 사람, 엘리트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런 걸 생각하셨던 거죠. 우리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러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질문하면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네. 대통령 아니었네요. 그때. 그렇죠. 무조건 꿈을 크게. 대통령 아니면 장군. 그렇죠. 아니면 장군요. 장관. 판사, 검사. 그렇죠. 이거 아니면은 꿈 쳐주질 않았. 그렇죠. 꿈으로 카운트를 안 해줬죠. 세주질 네.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글을 쓰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좀 신기한데.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꿈을 짓밟아버리는 그 엄마의 너무나 지독한 현실주의 이게 제 꿈을 많이 제한했고 그리고 이제 엄마에 대한 그 반감을 그때는 가졌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지금은 엄마와 매우 사이가 좋지만 그때는 엄마가 참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었던 거죠. 얘가 맨날 꿈속에 산다고 저는 그런 핀잔을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좋게 말하면 상상력이 있는 거잖아요.
엄마는 쟤는 꿈속에서 살아. 현실 감각이 없어. 이렇게 혼을 내셨지만 사실은 제가 만약에 딸이 없지만 딸이 있으면 네. 너는 참 상상력이 뛰어나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어느 순간까지는 좀 내버려 두고 싶을 것 같아요. 물론 걱정은 되겠지만. 예. 우리가 어떤 생각이라는 것도 네. 이렇게 우리 눈덩이처럼 네. 잘 뭉쳐서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뭔가 매만지고 이러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가만 네. 냅두면 이렇게 확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져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부모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배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제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이 없는 어른의 입장에서 본 아이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 가장 많이 뭐 상담도 해오고 메일로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젊은 엄마들이에요. 예.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이제 조금 더 높으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네. 그런 어머니들이 가장 제 책을 많이 읽는 독자층이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는 건데 대부분 또 육아에 대한 고민 예. 육아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같이 실현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요새 엄마들이 힘든 이유가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더 힘든 거잖아요. 예. 꿈도 실현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엄마들이 실제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되게 고마웠던 건 제가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되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아이도 없으신데 애들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럼 저는 농담으로 제가 아이니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저도 이제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조카들도 있고 아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랑과 네. 호기심과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 뭔가 길을 모르겠으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항상 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아직 구김살이 없다고 하잖아요. 구김살이 없을 때, 아직 컴플렉스나 트라우마가 없을 때 아이들의 그 생각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아주 순수한 창조성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존중해주고 노키즈존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 되기, 네.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혜월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 연구소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2012년도 영화 아무르입니다. 아무르, 즉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제목을 붙여놓았지만 이 영화의 시작은 사실 충격적이기